그 영화 유튜버 분 중에 김시선 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런 분이 계세요.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영화 유튜브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영상 정도는 아마 한두 번씩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영화에 대한 설명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하셔가지고 저는 영화나 미드 같은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 유튜버를 굉장히 구독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김시선님께서 책이 나오셨어요. 메일로 저한테 연락을 먼저 주셔가지고 책을 좀 선물로 보내드려도 괜찮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당연히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처음에 딱 그 메일에 김시선입니다 딱 이렇게 찍혀가지고 오는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떨렸던 순간이 몇 번 있는데 떨렸던 순간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그래도 되게 즐겨보는 편에 속하는 어떤 유튜버에게 이렇게 연락이 먼저 온다는 거는 굉장히 설레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책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보면 저자가 보내주신 거니까 협찬이죠. 광고는 아니고요. 뭐 딱히 뭐 리뷰에 대한 요청이나 뭐 홍보를 부탁하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보내주셨고 제 거랑 유자 씨 거랑 이렇게 두 권을 보내주셨어요. 앞에 이렇게 또 사인이랑 그 문구도 써주셨어요. 이건 아마 유자 씨에게 써주신 것 같은데 유자처럼 좋은 향으로 많은 분께 웃음 드리는 유자님께 제 작은 이야기를 선물합니다. 뭔가 멋지네요. 글도 되게 잘 쓰시는 분이셔서 또 저한테 또 사인을 또 해주셨는데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모든 직장인들의 과장, 강 과장님 앞으로도 다양한 일상으로 많은 분에게 힘이 되길. 좋네요. 일단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쁘지 않나요? 책이 굉장히? 굉장히 예쁜 것 같고 내용은 아직 제가 안 읽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제가 봐왔던 그 김시선님의 영상에 대한 뭔가 영상에서 봐왔던 영화에 대한 뭔가 지식이나 영상 퀄리티를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또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 또 재미있으면 한번 따로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낭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프롤로그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좋아하는 영화를 물으신다면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사랑 고백을 하고 싶다. 나는 영화를 사랑한다. 그래서일까? 나에게 사람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한다. 언제부터 영화를 좋아하셨어요? 내 얼굴에 그 문장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같은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해는 된다. 아마도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일이 두려운 것은 아닐까.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어릴 때부터 누군가 정해준 대상을 사랑하며 산다. 판사, 검사, 의사, 아니면 선생님. 흔히 돌잡이상에 오르는 몇몇 직업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순간부터 약혼자가 정해진 셈이다. 이후로 학원에 다니고 다양한 대회에 출전해 상을 타고 성적을 쌓는다. 이 과정이 그 대상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과정보다 쟁취하는 방법에 몰두한다. 그러다 문득 자신을 의심하는 시기가 온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 얼마 전에 은행에 가서 어떤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내게 물었다.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영화를 공부하게 되신 거예요? 앞선 질문과 비교했을 때 사랑하는 대상이 공부하는 대상으로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두 질문의 목적은 비슷하다.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영화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했냐는 말.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다. 우연히 사랑하게 됐어요. 계기는 있지만 확신하고 사랑한 적은 없어요. 우연히 하다가 그냥 계속하게 됐어요. 아마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무슨 개똥 같은 말인가 싶지만 실제로 그렇다. 이쯤에서 영화처럼 플래시백해서 과거로 돌아가 볼까 싶다. 내가 살던 땅끝 마을 해남에는 두 개의 극장이 있었다. 하나는 시장 주변에, 다른 하나는 시장 인근의 허름한 건물 3층에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독립예술영화관쯤 되는 규모인데 쥐포도 팔고 번데기도 팔았다.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영화관 간식이다. 영화 티켓도 따로 없었다. 입구에 있는 주인에게 2,000원을 주면 바로 극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영화는 별다른 안내 없이 영사기사 마음대로 갑자기 시작되곤 했다.
나는 불이 꺼지면 등 뒤에서 불현듯 나타나는 빛이 좋았다. 그 빛이 벽에다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게 그냥 좋았다. 마술 같다고 해야 하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걸 멍하니 쳐다보다가 집에 돌아오길 반복했다. 말하자면 우연히 만난 영화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10대의 필름 카메라를 들고 직접 영화를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는 내게 없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정해진 약혼자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교육과정을 착실히 밟아나갔다. 다만 영화를 계속 보고 쓰고 말하길 좋아했다. 영화는 내게 유일한 쉼표였다. 찾아보면 당신에게도 그런 쉼표가 하나쯤은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영화를 업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유튜브란 플랫폼을 통해 김시선으로 알려졌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나는 그전부터 존재했다. 대학교 3학년 때 대기업에서 취업 연계형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됐다. 인턴 기간만 잘 보내면 바로 취업이 되는 좋은 기회였다. 첫 주는 무난했다. 일찌감치 회사에 도착해서 출근하는 선배들에게 인사하고 주어진 일이 없을 때는 뭘 하면 좋을지 고민하며 하루를 보냈다. 2주차 출근 날, 직급이 기억나진 않지만 내가 일하는 13층에서 가장 높은 분이 밥을 사준다고 해서 따라갔다. 그리고 그때 그분의 질문이 내 마음에 돌을 하나 던졌다. 자네는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뭐가 좋아서 들어왔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별뜻 없이 한 말인 것 같은데 나는 그 말을 듣고 회사에 돌아와서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그분의 말이 내 귓가엔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20년 넘도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 뒤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존재의 이유가 이토록 무서운지 몰랐다. 그것은 꿈을 쫓아라. 거기에 답이 있다. 같은 명언을 깨닫고 득도하여 훗날 성공했다는 스토리의 시작점은 아니었다. 내가 머무는 13층엔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갖가지 일을 처리한 대가로 월급을 받으면서 매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처럼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내가 여기에 맞지 않았다. 그 다음부턴 아무 생각이 없었다. 영화가 보고 싶었고 극장에 갔다. 매일 영화를 보고 퇴근 후 글을 쓰며 시간을 보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극장이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었다. 2달의 인턴 기간이 끝나고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취직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아쉬운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취직 자리가 정해지면 대학교 4학년 과정을 편하게 보냈을 테니까. 하지만 난 직장보다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다.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느낌은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준다는 것. 사랑하는 상대가 생기면 근거 없는 용기가 생긴다. 그 용기와 믿음은 다음 행동의 근거가 된다. 나는 이후에도 계속 극장에 갔다. 글도 썼다. 내 글을 본 누군가가 관객들 앞에서 얘기해보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다. 영화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바로 하겠다고 했다. 관객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열심히 표현했다. 그러자 지인 중 한 분이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보는 게 어떠냐는 또 다른 제안을 해주셨다.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거기까지 4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다시 4년 정도 영상을 올렸더니 유튜버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만약 여기에 의미를 붙인다면 그 과정은 특별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결과를 두고 어느 영웅의 서사처럼 과정을 소개하고 싶진 않다. 그저 이렇게 짧게 적고 싶다. 그냥 좋아해서 했고 우연을 따라가다 보니 지금에 이르렀다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영화를 사랑한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하고 나면 두려울 게 없어진다. 이쯤 되면 모든 과정이 퍼즐처럼 맞춰진다. 어릴 적 동네 극장에서 본 첫 영화, 이후 수십 년간 봐온 영화들. 지금도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고 있는 나. 신기하게도 그 모든 우연의 과정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연의 과정은 또 다른 우연을 만들 뿐이지 거기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지나고 보니 의미가 생긴 것 뿐이다. 이 책도 우연의 산물이다. 아직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이 책을 읽고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거나 그동안 잊고 지냈던 존재의 목적을 찾게 된다면 내게 이 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 언제부터 영화를 좋아했냐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언제든 지금 좋아하는 게 있다면 자신을 믿고 사랑하라고. 다른 이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다. 그 우연의 과정이 당신을 또 다른 우연으로 이끌 것이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의미는 붙이기 나름이다. 네, 프롤로그만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죠. 뭔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프롤로그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책을 받기 전에는 그냥 어떤 영화들에 대한 김시선님의 감상이 들어가 있는 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목차를 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영화를 이제 좋아하게 됐고 어떤 식으로 유튜버 생활을 하면서 어떤 단계를 밟아 오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인 것 같은데 사실 100만 영화 유튜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 사실 그게 내가 같은 업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부분에서 내 삶에 적용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 번쯤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고 아니고요. 협찬입니다. 협찬? 네, 협찬이죠. 네, 작가님께서 책을 직접 보내주신 거니까 협찬입니다. 네, 책도 굉장히 작아요. 네, 제 손 정도 되는 되게 조그만 책 있죠? 큰 책 말고 네, 되게 작은 책이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약간 뭐랄까 유튜브를 또 하면서 브이로그를 하고 많은 자막을 또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저런 약간의 에세이류의 그런 책들을 또 많이 읽어보면 또 좋은 게 그 사람의 약간 문장 같은 거랄까요? 어떤 작가의 글을 쓰는 스타일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모방을 하면서 내 스타일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김시선님 책 안에서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작가들마다 다 그게 다르니까 네, 그래서 좀 나에게 좀 잘 맞는 그런 유튜브 자막 스타일 네, 그런 거를 찾는데도 도움이 많이 돼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되게 실용서 같은 것들 많이 읽는 것도 좋겠지만은 특히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은 나름 뭐랄까 재미있는 자막 아니면 가끔 좀 뭉클한 자막 그런 것들 쓸 때 에세이 종류를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요즘에 많이 못 읽고 있기는 한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낭독 컨텐츠가 되어버렸는데 네, 그러면은 네, 들어갈게요. 네, 영상으로 올리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그러면 저는 정리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